안녕하세요. 도경 김문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쟁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겁제와 비견 그리고 재성과의 관계를 우리는 쟁제라고 하는데, 군겁쟁제 혹은 군비쟁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겁제만 보면은 해롭다는 생각을 하거나 내 것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할 우려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쟁제에 대한 강의를 할 테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겁제에 대한 재해석, 비견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쟁제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쟁제는 먼저 재성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가 먼저 이제 알아야 돼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주에 있는데, 그 재성이 첫 번째 재생살을 하고 있는 재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극인을 하고 있는 재성이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식상생재를 받고 있는 재성이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한 재성을 이제 겁재가 와서 상극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재성이 재극인을 하고 있는 재성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재극인의 모습은 원래는 식상생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내 사주에 재극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재극인을 하는 목적이 식상을 살려서 끊임없는 식상생재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때 일간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일간의 심리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심리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충족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이 재극인을 통해서 식상이 살아나서 식상생재를 하는 일간의 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식상생재 그리고 이제 재생과는 이제 차츰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성을 상극하는 겁재는 혹은 비견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겁재의 가장 큰 특징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겁재는 남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의간을 갖춰 있고 일할 준비를 할 정도로 부지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겁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겁재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겠죠. 인성을 설계하는 겁재냐, 겁재가 인성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라든가 각종 정보, 그리고 어떤 연구를 통한 결과물이나 특허 혹은 각종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재가 인성을 설계를 하거나 설화를 하게 되면 즉시 그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을 재산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어떤 아주 묘한 재주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인성을 설계를 해서 이제 식상으로 이제 설화를 하느냐, 그 식상으로 내가 쓰느냐, 그걸 가지고 재성으로 이제 나아가느냐의 이제 차이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겁재가 비견과 상부상조를 통해서 식상을 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공동투자, 공동경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비견이 동반자로서 일간과 더불어서 식상을 생한다면은, 이것은 기술력이나 노동력에 대한 공동관계를 의미하지만, 만약에 겁재가 일간과 함께 식상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전투자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부상조지만 기술력이나 일하는 능력으로 상부상조를 하는 비견이 있고, 금전적 상부상조, 그러니까 투자가 되겠죠. 금전적 상부상조를 하는
겁재가 있다. 이렇게 비견과 겁재를 먼저 이제 나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겁의 특징 중에서는 재성을 상극하는 탈재라고 하는 의미는 재성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재성을 기준으로 겁재를 바라다 봤을 때는 내 소유물이 비겁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겁재를 중심으로 말한다면은 남의 소유물을 내가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겁재냐 재성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일간인 내가 좋으려면은 겁재가 우선인 게 더 좋아요. 겁재 편에서 재성을 바라다 보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겁재가 재성을 탈취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관살에 의해서 겁재를 제어하는 경우는 공식적인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가 난 게임,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식 사업자를 내고 세무서 신고하고 정식으로 하는 사업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관의 제압을 받지 못한 겁재, 그러니까 관의 상극을 받지 못한 겁재에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약간의 불공정적인 개인적 능력이나 약자나 강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개 경영권이라든가 재물을 쟁취하거나 남의 영역을 가져오는 능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겁재가 지닌 세 가지 능력과 재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능력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재가 상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쟁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겁재의 세 가지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인성을 설화하고 있었느냐, 식상을 생화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쟁재를 하고 있었느냐를 따라서 다르죠. 아까 재성은 뭐를 하고 있었죠? 재생관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제 제극인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식상생재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재성의 모습에 겁재가 재성을 상극하러 가는데, 재성을 탈취하러 가는데 인성을 설화해서 갔느냐, 식상을 생화하고 갔느냐, 쟁재를 그냥 하고 갔느냐. 쟁재를 하고 갔을 때는, 그냥 쟁재를 할 때는 재생관을 받고 받은 재화를 받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재성이 이제 상극이 되면은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손상되었느냐, 그렇죠? 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생관을 하고 있었느냐, 제극인을 하고 있었느냐, 식상생재를 하고 있었느냐 중에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는 겁재의 세 가지, 인성을 설화하고 식상을 생화하고 그리고 쟁재하고, 이 세 가지의 겁재의 행위가 이제 재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인성을 설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보나 지적재산권을 앞세워서 재성을 상극한다는 것이죠. 대개 지식시장이나 정보시장에 참여를 하는 걸 말해요. 대개 브랜드라든가 유명 캐릭터 혹은 뭐 특허나 어떤 상표권 등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취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논문, 뭐 발명, 새로운 발견 등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누구가 더 우월하냐의 게임이죠. 그래서 관살의 재화를 받았으면 이것은 공식적인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관살의 재화를 받았으면 지적재산권의 우열을 가리는 게임과 같지만, 관살의 재화를 받지 못했으면
재테크적인 요소의 다툼일 뿐이다.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문서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쟁제라고 하는 상극에서 일어나는 효과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특허나 지식적 재산권,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말하는 거죠. 혹은 어떤 그 시험이라든가 문장, 논문,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겁재가 일간과 동반자가 되어서 식상을 생한다는 것은 자금 투자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쟁제를 했다고 하면은 자금력을 동원한 경영권 획득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재성이 기준일 때 겁재가 식상생재를 하면은, 그러니까 식상생재를 하면서 쟁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내 경영권을 뺏어가는 것과 같아요. 비견은 노동력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이지만 겁재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내 경영권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조건 그런 거냐? 관살의 제압을 받았으면, 즉 말해서 관살이 겁재를 제압을 했으면 실적에 의한 지위 상승, 이거는 이제 일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개 입찰에 대한 이제 낙찰, 뭐 영역 다툼에서,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 출마를 했으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회장 선거에 나갔다든가 의원 선거에 나갔다든가 이렇게 정식 출마를 했다면 투표에 나가서 당선이 되는 운이시죠. 만약에 관살의 제화를 받지 못한 겁재가 이제 식상을 생하면서 재성을 상극하게 되면은 대개 남의 영역을 내가 금권을 앞세워서 가져오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에서 보호하지를 않으니까 사채를 쓰거나 부도가 날 우려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원에 입찰이나 뭐 입찰을 받거나 아파트 당첨을 받거나 투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벌어들인 것을 내가 가져오거나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익이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겁재가 인성을 설화하지도 않고 식상을 생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쟁제를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관살이 제화를 해야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공식적인 도전과 같은 것인데, 그냥 쟁제를 한다는 의미는 그냥 경쟁에 참여한다는 의미니까 성실근면하고 부지런함, 이러한 경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참여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하겠죠. 만약에 관살이 겁재를 제압을 하면 능력이 우월한 가운데 경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경쟁이 있는데 아직은 어느 경쟁인지는 모르죠. 관살이 겁재를 제어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능력적인 경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무모한 도전에 불과한 거죠. 재성의 상극을 당하면 세 가지 일을 하지 못해요. 첫째, 재성은 재생관, 재생사를 하지 못하죠. 이 말은 사회적인 기부행위나 이렇게 희사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희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기부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돌리면 강제 기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생관이나 재생살은 기부를 하거나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는 건데,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기부인데, 겁재가 재성을 극해서 강제로 나누어 주다가 돼요. 이 말은
과태료를 받거나 벌금을 받거나 무슨 몰수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흔히 이거를 구물이라고 해요. 양인격이나 평관격 혹은 정관격, 걸록격에 이제 구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되게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기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돈이 부족하니까 더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재극인을 해서 식상생제를 살려내는 이 재성을 이제 급제가 정제를 하면은, 상극을 하면은 인성이 도식을 하거나 상진을 시켜서 돈벌이를 못하게 막는 것이니까 이거는 내가 급제보다 이렇게 수입이 훨씬 더 적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독과점처럼 이용을 하다가 경쟁에서 취약점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보다가 못하다, 정말해서 경쟁자보다 못하다. 벌이 활동에는 인성의 실력이 들어있어요. 유행이 지난 구시대적이고 변화된 지난 시절이 이제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유행 감각이 뒤떨어지거나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관행이나 어떤 고정관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래 감각에 뛰어나서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재성은 정제를 통해서 소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식상생제를 하는 재성을 급제가 상극하면은 이때는 대개 이제 재성이 장소적 역할을 하는데, 식상이 재성을 생하게 되면은 재성이 장소라면은 식상은 물건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때 정제를 하면은 발령이 나거나 틀을 옮기거나 장소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망명을 간다든가, 옛날 말로요 낙향을 한다거나, 반대로 지사로 발령이 된다든가 공간 이동수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정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정제의 기준은 제격이나 식신격, 상관격은 재성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요. 양인격, 걸록격, 평관격, 정관격은 급제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재성의 기준으로 정제를 볼 것이냐, 급제의 기준으로 정제를 볼 것이냐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식신상관, 정제편제격은 재성의 기준으로 정제를 보셔야 되고, 양인걸록, 평관정관격은 급제를 기준으로 정제를 판단해라, 이 말을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신앙하고, 만약에 식신격이나 상관격이 혹은 제격이거나 이러면은 대개 재성을 기준으로 급제를 보는 거다. 이때 이제 재성은 당당하게 급제의 진입을 받아들이죠. 일간이 신앙하고, 그러면 이거는 정제니까 내가 사는 공간에 급제라고 하는 타인이 들어와서 내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공간은 떠나야 되지만 창고, 임대업, 호텔, 독서실, 노래방, 고시원, 목욕탕, 이런 월세나 시간제로 돈을 받는 어떤 임대업, 혹은 그 자신의 공간을 타인들에게 유료로 이렇게 대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격이든 식상격이든 재성이 정제를 당했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신앙한 일간으로부터 재성이 나갔느냐, 신약한 일간으로부터 재성이 나갔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땅을 타인에게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일간이 신앙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성으로부터 일간이 신앙하면은 겁재도 이제 인성을 설계해서 쟁제를 하는 것도 내 지적재산권을 겁재가 가져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인성이 설기를 당하면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신앙하니까 나누어 준 것이죠. 내가 가진 지적재산권이나 브랜드의 가치를 겁재가 차용하고자 나타난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프랜차이즈, 각종 대리점이나 브랜드 특허권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로얄티라든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익금을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게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사업, 각종 예체능계에서 자기 이익권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겁재와 재성의 다툼에는 항상 관살이 겁재를 제압을 한 공식적인 게임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게임도 중요하지만 그 게임에서 내가 상대보다가 우월한지 아닌지는 신앙한 일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하나가 더 첨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관살은 공정한가 공정하지 못한가,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또 신앙하냐 신약하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하라고 하니까 또 너무 신태양하게 되면은 겁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 자신이 몰라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무 신태양하니까 겁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살이 겁재를 제압을 했는가를 보고 나서 신앙을 봐야 돼요.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이제 군겁쟁제, 군비쟁제, 이렇게 쟁제라고 통칭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나간 것에만 집중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되게 친한 사람들과 싸우지 모르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잖아요. 비견을 다룰 줄 모르면 편인이 살아나요. 비견이 편제를 상극하니까 뭐가 살아나요? 편인이 살아나죠. 편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원래 비견은 일간의 가장 친한 동료이고 가족이고 가장 나를 적극적으로 돕는 동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견이 왜 편인이 살아나게 했느냐 이거죠. 왜 친한 사람을 원수로 만들었느냐예요. 비견에게 등을 돌렸으니까, 친한 사람한테 등을 돌렸으니까 20년간 붙어있던 비서가 사장을 고소하고, 자식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서로 부부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면서 소송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비견을 다루지 못하면서 편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겁재는 멀리하고 비견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의는 죽이고 편인은 살리고, 이거는 이제 육신을 하나만 공부하고 생화극재라는 논리를 접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흉신을 잘 다루면 길신이 찾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인데, 겁재가 정제를 상극하게 두면은 정인이 살아나죠. 그냥 상극하는 게 아니고 관살이 제하고 나서 상극을 해야 겁재가 정당한 겁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때로는 칼과 같고요, 또 때로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아요. 그러니까 겁재가 있음으로 해서 정인이라고 하는 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인으로다가 의관을 정제하고 정관이라는 모자를 쓰고, 겁재가
새벽에 일어나서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을 걱정해보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죠. 급제의 마음속에 정인으로 옷을 입히고 급제의 말 속에 정관이 깃들게 하라, 이런 의미. 급제가 정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 급제의 인품 속에는 정관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폼생 폼사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서도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명품을 걸치고 다니죠. 그러니까 체로서, 모습으로서, 외모로서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 비견이 없어서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과 병관이 비견을 상극해서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의 다른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사주에 비견이 있는데 그 비견이 쓸모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과 비견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비견이 있는데 쓸모가 없다는 것은 가족이 있는데 서로 협조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비견이 없어서 협조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족한테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 자수성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서럽기는 비견이 있는데 도움을 못 받는 것이 더 서럽죠. 그런데 비견도 없는데 평간만 완강한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비견이 있는데 상부상조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협조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견이 없는데 평간이 있다. 이것은 내 어려움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비견이 없는 것은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요. 비견은 없는데 살만 있으면 슬픔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살이 중한 사람에게는 비견이 없다고 해야지 겁재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살이 중하다는 것은 재생살을 받은 살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고, 재생살을 받지 못한 살이 왕하다는 것은 자신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살이 왕한 것은요,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재생살을 받은 살이 있어야 돼요. 재성은 없고 살이 4개가 있다. 그 살을 왕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 쓸모없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을 가진 살이 두려운 거지, 무서운 흉기를 들고 날뛰는 살은 무섭지 않아요. 육신이니까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살은 항상 재생살로 왕해야 된다. 일간보다 월등하게 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겁재는 정인의 생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정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겁재가 흉신인데 정인이 겁재를 생화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